선생님 안녕하세요.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올해 월급 얼마나 올랐을까 특급 이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년차 교사인 참둥쌤의 월급 명세서 전격 분석해 볼게요. 우리 참둥쌤이 받을 각종 수당과 성과급, 맞춤형 복지비, 알아두면 좋을 꿀팁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임금부터 살펴볼게요. 신규쌤들의 월급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연차 선생님들의 임금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2025년 호봉표예요. 호봉표는 우리가 본봉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은 9호봉에서 시작해서 해마다 올라갑니다. 참고로 교사 초임 호봉은 교대, 사대 등 사범계 대학 출신은 9호봉부터, 비사범계는 8호봉부터, 교육대학원 졸업생이나 특수쌤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인정해서 10호봉으로 시작합니다. 또 소수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5호봉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자세한 호봉 획정 방법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둥쌤은 2년차니까 10호봉으로 본봉이 238만 7,800원이네요. 여기서 잠깐!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1030원이고요. 지금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09만원 정도 되는데 신규교사 9호봉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월급보다 한 25만원 정도가 더 높습니다. 최저임금과 큰 차이 없는 봉급입니다. 참고로 보통 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거의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공무원 월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 쌤이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 월급이 적게 느껴지는 건지 알고 싶어요. 라고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이란 명세서에 숫자로 찍힌 금액인 명목금액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입니다. 2025년 공무원 임금이 작년보다 3% 인상되었습니다. 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에요. 하지만 공무원 임금은 코로나 이후 1%대 임금 인상률이 적용됐었고 물가 상승률이 2.3%인 걸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은 그닥 오른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대비 2025년 교원 봉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명목 임금만 살펴볼게요. 보시면 1년차 9호봉 기준으로 11만 8천원 정도가 올랐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호봉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했었는데 저연차의 인상률을 좀 더 높여줬습니다. 이게 다 그냥 된 것 같죠? 다 전교조가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임금 인상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임금 삭감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임금 인상하라,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는 임금 인상하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쌤들, 호봉 획정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세요. 기간제 경력, 대학원 경력에 따라 호봉이 다르고 학원 강사 경력이 호봉 인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은 3월 1일이 호봉 승급일인데 경력 인정에 따라 선생님마다 승급일이 다릅니다. 호봉 승급일은 나이스에서 차기 근무 연수 변경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호봉 책정을 잘못해서 월급을 환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까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본봉을 살펴봤습니다. 본봉은 호봉표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참둥쌤은 이 본봉에다가 각종 수당을 붙이고 각종 세금을 빼서 마지막에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참둥쌤의 실수령액은 254만원 정도네요. 다음은 본봉 아래에 있는 각종 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당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각 수당이 무슨 뜻이고 신규쌤들이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정근수당은 한마디로 힘든 공무원 일을 오래 근면 성실하게 해주어 고맙다고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주는 수당입니다.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주는 거라 1년차 때는 없고 2년차부터 나옵니다. 우리 참둥쌤은 지난 1월에 갑자기 월급이 많이 들어와서 웬일인가 했는데 정근수당이었군요. 참둥쌤의 경우는 2년 미만에 해당되어 본봉의 10%인 23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경력에 따라 정근수당은 늘어나서 10년차 이후로 정근수당은 월급의 50%로 받습니다. 10년차가 되면 146만원, 경력 31년차가 되면 약 300만원을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나의 먼지 한 톨 같았던 정근수당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커지네요. 지금 신규생들께서 월급 보면 교사 왜 하고 있나 회의감에 드실 수 있는데 그나마 10년차 정도 되면 숨통이 트이실 거예요.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 외에 경력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추가 가산금 제도입니다. 참둥쌤은 2년차가 되어 받게 되고 5년 미만에 해당되어 3만 원입니다. 정근수당은 쉽게 말하면 1월과 7월의 보너스고 정근수당 가산금은 고정금액으로 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입니다. 가산금 제도는 저연차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려면 각종 수당들이 합쳐지고 적게 하는 대신 본봉 자체를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액급식비는 국가에서 주는 밥값이고 모든 공무원에게는 매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가 지급됩니다. 급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 금액은 받는 겁니다. 나누게 해보니 한 끼에 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교직수당은 학급 운영, 생활지도, 교육행정 등의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교육 공무원에게는 다 적용되고 월 25만 원으로 25년째 오른 적 없는 수당입니다. 25년 논결은 너무 심한 것 같죠? 결국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생겨서 임금, 수당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 활동이 필요하겠죠. 교직수당이라는 거에 또 교직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 종류가 10가지나 되는데요. 지급금액이 다 다릅니다. 원로교사는 5만 원, 특수교사는 기준마다 다른데 3에서 12만 원, 특성화고 교사는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보건영양교사는 4만 원, 사서상담교사는 3만 원을 받습니다. 부전교사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보직교사 수당이 있고 명세서에는 가산금 2라고 찍혀 나옵니다. 일정 연수를 받지 않고 부장하는 소위 물부장도 보직수당은 받습니다. 승진 가산점은 없지만요. 참둥쌤은 담임을 맡았기 때문에 담임수당 20만 원을 받습니다. 명세서에 가산금 4라고 찍혀 있는 게 담임수당입니다.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이 작년에 드디어 2배가량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2023년 서희초 교사 추모 집회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매주 여의도에 모여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교사들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교사 생존권 보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권에서는 그러면 수당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교사들이 집회를 열었던 이유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였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수당 인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니까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전교조에서는 올해도 수당 인상 투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전교조의 임금수당 행동도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최대한 수당이 나열되어 있는 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수당 많으니까 헷갈리지 않나요? 15년 전쯤 교통비 같은 수당을 본봉에 다 합쳤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가산금을 본봉에 합치던지 하면 좋겠습니다. 호봉은 올라갈수록 금액이 높아지니까요. 이렇게 서명하거나 집회를 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를 고용한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 결국은 정치로, 법과 제도로 풀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선생님들, 수당 같은 경우는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꼭 월급 명세서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실에 문의해 보세요. 당연히 알아서 잘 주겠지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월급 주는 것도 사람이 하다 보니 수당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들, 업무 폭탄에 수업 준비하느라 정시퇴근 못하고 계시죠? 정규 근무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 시간의 근무수당을 줍니다. 다른 말로 초과 근무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평일 초과 근무는 1시간 차감 후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4시 반 퇴근인데 7시 반까지 3시간 초과 근무하면 1시간은 빼고 나머지 2시간만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호봉 이하는 약 12,000원, 29호봉까지는 약 13,000원,
30호봉 이상부터는 약 14,000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 정도니까 웬만하면 정시퇴근하는 게 좋겠어요. 학생 인솔 관련 출장 시 시간의 근무수당과 출장비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의 근무수당과 여행 경비인 출장비는 지급하는 근거, 취지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입니다. 선생님들은 오전 8시 반 정각에 출근하고 오후 4시 반 정각에 퇴근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고 학생들을 살피고 그보다 더 늦게 퇴근하면서 다음날을 준비하죠. 그렇다고 얼마씩 일찍 출근하는 시간과 얼마씩 늦게 퇴근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초과 근무 신청을 한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은 교사들이 매일 10분 정도 일찍 출근하고 10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하루 20분으로 하면 한 달이면 얼추 10시간이라서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은 매월 10시간분의 초과 근무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간혹 관리자들 중에 정액분 10시간 수당 받으니까 초과 근무 달지 말고 그냥 일하라는 분들이 아직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 부당한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계산법은 아까 초과 근무 수당 기준표에서 0을 더 붙인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호봉별로 12만 얼마, 13만 얼마, 14만 얼마를 매달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15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병조퇴, 조퇴, 외출을 1분이라도 쓰면 근무 일수에서 깎이는 건데요. 15일 이상의 근무가 못 되는 경우 그 날짜만큼을 감액하여 정액분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퇴할 때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몇 번 조퇴했는지 세어보시는 선생님들 보셨죠? 이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을 다 받기 위해서 세어두는 거였다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근무일수가 15일보다 적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9호봉인 신규쌤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조퇴가 한 번 초과될 때마다 8,000원을 감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퇴할 때 가장 고민되는 달은 언제일까요? 5월, 추석이 있는 달, 특히 10월에 추석이 있을 때 15일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방학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방학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고 방학 중 출근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참둥쌤의 3월달 명세서에 정액분이 4만 얼마 찍혀 있어요. 참둥쌤은 2월 중에 5일만 출근하셨나봐요.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인 12만 3,630원에서 15분의 5를 한 액수네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 여름방학이 한 7월 15일쯤에 걸쳐 있다 하시면 조퇴할 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명절 수당이라고 불리는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며 본봉의 60%를 받습니다. 명절 수당은 월급날이 아니라 명절 전후 따로 입금되는데요. 지급 대상은 설날, 추석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이고 기간제도 가능합니다. 재직이라고 하면 휴가는 포함되고 휴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참둥쌤의 경우 본봉의 60%인 143만 2,680원을 받습니다. 20호봉 정도 넘어가면 명절 수당이 200만 원을 넘고 33호봉부터는 300만 원을 넘어가네요. 교원 연구비는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주는 금액이 다르고 보시는 것은 경기도 규정입니다. 유초등과 중등교원이 받는 액수가 다르네요. 참둥쌤은 초등이고 5년 미만에 해당되어 7만 원을 받습니다. 5년 이상부터는 오히려 줄어들어 5만 5천 원입니다. 저연차 선생님일수록 수업 연구하느라 고생일 테니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농어촌 학교가 아닌데도 순회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놀랐던 게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7개 학교를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농어촌 학교만 순회교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순회 수당을 받습니다. 기본 5만 원입니다. 농어촌 학교가 아니어도 순회 수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수당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선생님을 대신해서 수업에 들어갔을 때 받는 보결수당 시간당 15,000원과 출장비 부진화지도 등 각종 지도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학교 이름으로 입금됩니다. 휴직 중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을 정리해봤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질병휴직은 1년까지는 봉급의 70%를 지급하고 수당도 일부 비율을 받습니다. 질병휴직 2년 차에는 봉급과 가산금 수당이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재직 중인 교사와 동일하고 유학휴직은 절반 정도씩 받습니다. 교원 성과급은 보통 매월 3월에 지급되며 SAB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이 2개월 이상 근무한 자기 때문에 2년 차부터 받습니다. 전교사 기준으로 보시면 S등급은 500 얼마, A등급은 400 얼마, B등급은 300 얼마입니다. S등급과 B등급의 차는 무려 145만 원이 나는데요. 이래서 늘 성과급 기준을 정할 때마다 학교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돕니다. 교육이라는 건 성과를 당장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성과급의 지표가 되는 기준안을 의논하느라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학년별 배점을 다르게 정하려고 하는 경우 서로 힘듦을 위로하기보다는 우리 학년이 힘들다를 서로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협력보다 차별과 반목을 양산하는 성과급. 예전에는 성과급이 원래 우리의 본봉이나 수당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원래 우리가 받던 돈을 성과급의 형태로 떼와서 선생님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학년끼리 도와가며 열심히 1년을 보냈는데 자기만 다른 등급을 받으면 속상하고 허탈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선생님들께서도 주변에 이런 어이없고 우스운 사례를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교조에서 성과급을 원래 우리의 수당과 월급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포인트로 지급되는 복지비가 있습니다.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맞춤형 복지 사이트의 복지점수 배정 현황에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 상세 내역 보기를 누르시면 포인트가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왔는지 파악이 가능한데요. 기본점수 100만 원에서 경력이 1년 쌓일 때마다 만 원씩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저연차 교사에 대한 추가 점수를 줍니다. 추가 금액이 1년 차에는 100만 원이고 2년 차에는 80만 원 등등으로 줍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20만 원은 원래 경련으로 40세 이상한테만 줬는데 이제 전 교직원으로 확대되어 신규생들도 건강검진을 복지 포인트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출생, 임신과 관련된 추가 포인트 지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월이 줄어들면 복지 포인트를 환수해 가는데 복지 포인트를 이미 써버린 경우에는 현금을 받아갑니다. 입금할 때 괜히 슬퍼지니까 미리 확인하세요. 복지 포인트 중 8만 원은 온누리 상품권을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실에서 일괄 구매해서 줍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누리 상품권 잘 안 쓰잖아요. 온누리 상품권이 2년째 집에 박혀있다는 친구들을 종종 봤어요. 시장에 잘 안 가니까요. 그래서 꿀팁 알려드릴게요.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코로나 이후로 거의 모든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할인율도 6에서 10%로 높아서 아주 쏠쏠하죠. 행정실에 부탁해도 해주긴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털에서 영수증 청구 탭에서 할 수 있고 영수증 일자에는 지역화폐 충전일을 쓰고 복지 항목은 온누리 개인 의무 구매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참둥쌤의 월급명세서에서 나오는 각종 수당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2년차 교사 참둥쌤의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명세서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쭉 정리해보면 2년차 선생님의 연봉은 4,400에서 700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이해됐다면 이제 나가는 돈을 쭉 살펴볼게요. 세금 및 공제 내역입니다. 소득세는 급여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누진세 방식으로 급여소득이 높을수록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서 과세 비율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사의 경우 이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서 15%를 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일반 기여금은 공무원 연금을 말하는 건데 9%대이고 교사는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 대상자라서 매월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정년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으로 기본급의 3.545%대입니다.
4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장기요양 연말정산으로 불리는 4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임금이 좀 작게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을 텐데요. 이 연말정산 금액은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추정해서 부과한 보험료와 2024 소득에 따른 실제 보험료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도 교직원 공제회비나 급식비, 친목비를 말하는 상조회비를 공제합니다. 일반 기여금이라고 찍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설명은 전교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면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보수 수준의 90% 수준이라 낮은 보수를 보전하기 위해 후불적 보장의 기능으로 공무원 연금이 도입되었어요. 하지만 여러 번의 계약으로 공무원 연금이 가지고 있던 이점은 대부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립되는 것은 개인 9%에 정부에서 9%를 더해서 18%를 적립해줍니다. 국민연금은 4.5%, 공무원연금은 9%,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2배 더 내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의 막대기가 정부 부담률 비율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월등히 적은 편입니다. 납부기간은 최소 10년, 최대 33년에서 36년까지 되었습니다. 평균 납입기간도 국민연금은 10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5년 정도로 봤을 때 2배 더 내고 더 오래 내는 거죠. 금액이 더 큰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특혜라고 할 수 있나요? 연금 개시 연령도 62세에서 65세가 됐는데 그 사이는 뭘 먹고 살까요? 공무원 연금은 죽어도 깎인다고 해요. 유족연금 지급률이 70%에서 60%로 하락했습니다. 나이 연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연금액 산정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이라는 게 있고요. 전체 근무 기간의 평균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최초에는 퇴직 직전 급여가 기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컸겠죠. 근데 이게 3년 급여 평균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내 근무 전체 기간의 급여 평균으로 바뀐 거예요.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의 평균 임금을 내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55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재직기간별 비율이 들어가고 재직연수 그리고 곱하기 1.7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지급률 1.7%도 점점 낮아진 숫자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28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2016년 이전에 발령받으신 분은 시기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률도 반영돼서 연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내는 조건, 내가 근무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연금액이 다른 거고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바로 딱 나옵니다. 퇴직할 때 월별로 수령할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일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연금 동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2016년도에 연금 계약이 한 차례 이루어지면서 물가는 인상됐지만 연금액을 동결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액이 있어서 수십조 소득의 재벌도 국민연금은 25만 원,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을 높여서 재벌이 정당하게 더 부담하게 하고 자영업자와 농어촌의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돈이 부족할 때마다 공무원 연금을 부당하게 썼다고 합니다. 내역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6조 3,400억 원. 공무원 연금에 진 빚을 갚지 않아 손해를 입히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의 수령액이 높다니,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니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계약할 생각하지 말고 정부는 공무원에 진 빚부터 갚아야겠죠? 공무원 연금이 지금처럼 동결이면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틈틈이 재테크하란 소린가요? 공무원 연금을 잘 보장하는 것이 교사가 노후 걱정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계속 정부가 보장 안 해주는 방향으로 결정 나버리면 공무원 연금도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이 좀 더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면 공무원 연금을 지금처럼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M1 공무원연금을 희생시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현실화해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이죠. 교직원 공제회의는 얼마 정도 넣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참고할 만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교직원 공제회는 심리상담, 영화 할인, 숙박 할인 혜택도 약간이지만 있긴 하니까 최소 구자로 들고 나서 나중에 점차 늘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구자를 변경하는 데 이율이나 혜택에서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의 형편에 맞게 그때그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과 교직원 공제회를 비교해 드릴게요. 세금 혜택을 원하시면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고 중도 인출 가능성과 대출 활용을 원하면 교직원 공제회가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노후연금이 필요하면 연금저축보험이 적합하고 안정적인 저축과 대출 활용을 원하면 교직원 공제회가 적합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절세와 안정적 저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들고 있으면 단체 보험 실손은 굳이 가입 안 해도 될까요? 맞춤형 복지 사이트의 보험 항목을 보시면 단체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빠지는 금액이 위쪽에 나올 거예요. 개인 실비 드신 분들은 단체 보험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개인 실비가 있어서 중간에 뺐는데요. 그치만 복구할 때 새로운 기준으로 계약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도 해지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 금액을 신용카드로 하냐, 체크카드로 하냐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됩니다. 근데 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라서 적절하게 섞어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보통은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월급 명세서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교사의 실질임금은 삭감되거나 미미하게 올랐고 5년차가 넘어가야 실수령액이 3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월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고용한 것은 정부잖아요. 정부랑 교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공무원 보수위원회라는 교섭기구가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교사가 대표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임금 문제에 대한 교섭권을 따내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연차 교사에 대한 수당이 20년 만에 오른 것도 있고 복지포인트 혜택도 파격적으로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서희초 사건으로 촉발된 투쟁이지만 결국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함께 외치면서 수당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투쟁만이 우리의 권리를 높일 수 있다.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해봐요. 임금 인상과 연금을 위해서 노동조합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을 전교조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